18살에서 34살 청년 1,000명에게 청소년기 공부 환경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학 진학까지 부모의 지원 정도를 물은 질문 6개입니다. 나는 생계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다. 나에게는 공부를 따로 할 수 있는 방이 있었다. 필요할 땐 독서실이나 학원에 다닐 수 있었다. 나는 정기적으로 부모님한테서 용돈을 받았다. 부모님은 나의 대학 진학을 원하셨다. 부모님은 나의 학업을 지원해 주셨다. 능력이나 노력은 빼고 객관적인 환경에 대해 물은 질문 6개였는데요. 답변을 분석해보니 공부 환경이 좋았던 순서대로 상층과 중간층, 그리고 하층으로 나뉘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공부방 3그룹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청소년기에 경제적, 문화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자란 청년들과 그렇지 못했던 청년들의 삶. 지금은 과연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내 공부방이 따로 있었냐? 우리 부모님이 이제 내가 대학에 가는 걸 원했냐? 이런 것들은 사실 잊어버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정확한 자기 인식을 말해줄 거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그와 비슷한 문항들 6개를 넣은 거죠. 주관적 계층 인식에 대한 해상도를 높였다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당장 대학 입시 결과부터 크게 갈라졌습니다. 공부방 그룹별로 고졸과 서울 소재 대학, 그러니까 이른바 인서울 진학 결과가 크게 달랐습니다. 공부방 상층 그룹을 보면 고졸은 13%,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비율은 27%입니다. 하지만 공부방 하층 그룹을 보면 48%, 그러니까 2명에 1명꼴로 고졸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경우는 9%에 그쳤습니다. 현재 직업에 대해 물었습니다. 공부방 하층 그룹일수록 경력이 쌓여도 소득이 오르지 않는다는 부정적 답변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번엔 미래 전망에 대해 물었습니다. 난 앞으로도 소득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미래에도 소득이 불안정할 것이다 같은 부정 전망은 공부방 하층 그룹일수록 높았습니다. 반대로 내 미래가 기대된다. 미래는 내 노력에 따라 바꿀 수 있다 같은 긍정적 전망은 공부방 상층 그룹으로 갈수록 높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부방 그룹별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도 달랐는데요. 가족이 위안이 된다. 친구가 위안이 된다. 이 비율 역시 공부방 상층 그룹일수록 높았습니다. 모두 앉아주십시오. 오늘은 구의역 김군 사건에 대한 모의 재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이번 모의 재판은 지난 5월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을 하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는 도중에 있는데 그중에 일부 빠진 것들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빠진 부분이 바로 벌금 하한과 형량 배심원제인데요. 이 2가지까지 더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산재가 엄청 할 수 있다라는 걸 이번 재판을 통해서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날 재판 결과 원청 회사엔 벌금 15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실제 구의역 사건 재판에선 원청인 서울메트로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의 재판을 주최한 이탄희 의원.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세상에 알린 판사 출신입니다. 그는 공부방 계급의 모순을 법원에서 지켜봤다고 말합니다. 제가 2017년에 법원행정처 근무할 때 법원행정처의 판사가 36명이었어요.
네, 그 중에 한 30명 정도가 서울대 출신이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36명의 법원행정처 판사들을 보면 대체로 부모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또 서울대 나온 사람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학력이 대물림되고 있는 게 거기서도 보이는 거죠. 이제 대한민국에 3,000명 정도의 판사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정말 1%의 판사들만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5천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정말 시험 제일 잘 보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벌어진 일이 어땠어요? 재판 거래. 시험 결과만으로 사람을 줄 세워선 안 된다는 겁니다. 재판 거래가 뭐예요? 겉으로는 좀 우아하게 법대 위에 올라가서 법복 입고 우아한 이야기를 하지만 뒤에서는 자기들이 입속 챙기는 거잖아요. 이게 재판 거래거든요. 그리고 이 재판 거래 속에서 정말 비참한 부분은 뭐냐면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투명 인간화 된다는 거예요. KTX 승무원들, 강제징용 피해자들, 쌍용차 노동자들, 재판받는 사람들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20대 남성의 한 70% 정도는 지방대, 전문대 또는 고졸인 거고요. 그리고 나서 대부분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죠. 근데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관심을 사람들이 갖게 된 그 기화가 된 사건들을 보면 뭐 구이역 김군 사건 19살에 죽었거든요. 김용균 씨, 이선호 씨 다 24살에 지방대 나오거나 전문대 나와서 바로 생업에 뛰어들었다가 이렇게 몸이 잘리고 머리가 터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안전 보호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무 데도 없잖아요. 이런 시민들이 다 투명 인간화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필요한 공정 담론은 무엇인 걸까요? 구이역 김군, 이선호, 김영균 이런 친구들한테는 사실 좀 허황된 얘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의 안전, 생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마치 지금은 그 성 안에 있는 30%도 안 되는 그 20, 30대 청년들만의 공정 담론, 그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냥 대한민국의 이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성 밖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삶이 굉장히 고달플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큰 틀에서 접근해야지만 해결될 거라고 봐요.